음, 뒤에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 좀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앞에 개념 중요한 것만 좀 체크를 좀 해드리면요. 우선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그 80쪽의 수능 특강 보면 보어의 전자배치 모형에 따른 요 에너지 준위 따지는 게 나오거든요. K 껍질이 뭐냐면 첫 번째 전자 껍질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L은 두 번째. 그러면 M은 뭐가 되겠어? 세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N은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K, L, M, N, O, P, Q, R 해서요. 얘네를 우리가 이제 전자 껍질 수에 따른 분류를 했을 때 예를 들어 1쪽 같은 경우에는 수소는 K1이죠. 그치? 그 다음에 리튬은 뭐가 되지? 리튬은 K의 2, L의 1. 그 다음에 나트륨은 K의 2, L의 8, M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그치? 근데 칼륨은 K의 2, L의 8, M의 8, N의 1.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애들이 다 몇 개냐면은 한 개예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라는 사실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어가 이 사실을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좀 이제 현재까지 좀 이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앞에서도 문제풀이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요 몇 쪽이죠 얘가? 얘가 몇 쪽이냐면 81쪽이야. 81쪽에 보면은 여기서 요거 있죠 요거. 원자과 전자수가 1, 2, 3, 4, 5, 6, 7, 0이에요. 18쪽은 0이죠. 그리고 얘네가 NS1으로 끝나는 애가 1쪽, 2로 끝나는 애가 2쪽, 그 다음에 P가 시작되는 애가 13쪽부터 17쪽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MP5까지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18쪽은 MP6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주기적인 성질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헷갈리시죠.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유효액전화인데, 유효액전화 중에 이제 그 원인, 그러니까 이주기상에서 유효액전화가 커지는 건 뭐 때문에 커지는 거냐면, 이주기상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져요. 원자 번호가 커져서 유액전화가 커지는 건데, 어찌됐건 족에서도 유액전화가 커진단 말이야. 근데 원자 번호가 커져서 핵전화의 증가가 뭐다? 결국에는 유액전화의 커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갈 때 꺼집니다. 주기가 바뀔 때는 꺼져요. 그러니까 족이 바뀔 때는 유액전화가 꺼지게 된다는 거.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액전화를 비교한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뭔가 갑자기 유액전화가 급감해. 그런 건 100% 뭐냐면 주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에 따라서 느끼는 유액전화, 이거는 이제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어찌됐건 가래막기 효과에 의한 증가로 당연히 유액전화가 커지게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 나오는데,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커야 돼. 사이즈가 커야지 원자 반지름이 큰 거야. 그러니까 제일 1순위는 뭐냐면은 오비탈에서 주양자수를 수소 원자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처럼 전자 껍질수예요. 얘가 많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크겠지. 그치? 두 번째가 이제 유효액전화야. 유효액전화가 커지게 되면은 원자 반지름이 줄게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의 개수야. 근데 전자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원자 반지름이 커지거든. 근데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이유가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된 원인은 전자 껍질수 때문이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제일 위에 보면은 쌤이 수업 시간 때 얘기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를 쓸데없이 학교에서 서술형을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현대에서 우리가 오비탈에서는 거리가 멀어져 하더라도 확률이 0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딘가에서부터 이제 전자는 다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종류의 두 원자의 뭐다? 어떤 사이즈의 크기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원자 두 개의 거리를 어떻게 절반으로 나누어서 거리를 측정해서
이 원자 반지름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쌤은 수업 시간 때 얘네들은 못 믿으니까 그냥 같은 종류의 원자 두 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말았는데, 실제로는 원자를 발견할 확률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만약에 혹시라도 서술형으로 좀 잘 나오진 않지만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 그렇게 좀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원자 반지름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온 반지름은 사실은 이제 등전자 이온이 진짜 잘 나와요. 등전자 이온은 핵전하가 작을수록 반지름이 크죠. 그리고 음이온 반지름이 양이온 반지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알겠죠? 음이온 반지름이 크죠. 왜냐하면 전자 껍질 수가 줄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껍질을 줄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 크지 않겠죠. 그쵸? 작지 않겠지. 그치? 당연히 큽니다.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 이 그래프인데요. 이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는 쌤이 수업 시간 때는 이제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뭐 계속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봐봐, 이런 식으로 작게 그리셔야 된다고요. 훨씬 더 어때요? 훨씬 더 잘 보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점만 찍는 거야. 이렇게 점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선생님 조금 더 어떻게 차이가 나도록 그래요? 그러니까 차이를 그리실 때 되도록이면은 이제 헬륨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2주기가 조금 더 높게 있고 3주기가 조금 더 아래에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그리면 조금 더 낫겠죠. 얘는 이렇게 좀 하면 좋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있잖아요. 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를 그리면서 이제 이온화 에너지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원자과 전자는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따질 때 가장 급등하는 구간을 찾으면 되죠? 그치? 자, 1번 문제 페이지 87쪽.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은 이온 결합물이에요. 얘 금속인 나트륨이 있어.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의 주재료가 되고요. 2주기 원소는 두 가지이다. Na 3주기, H 1주기, 탄소 2주기, 산소 2주기. 그러면은 탄소하고 산소 두 개가 있네요. 원자과 전자가 1인 거, 요거 1쪽이죠. 나하고 H. 그다음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거, 나트륨이래. 주기율표에서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애들, 그리고 유액 전하가 제일 작은 애들, 그 누구예요? 여기서는 나트륨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답은요 5번이 됩니다. 그죠? 좀 비교적 쉬웠던 문제고, 2번에 보시면, 자, 여기서 주기율표의 일부로 나타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M이 몇 쪽인지 몰라요. 주기도 모르고 족도 몰라요. MN으로 나와 있어. 주기가 M이고 족이 N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X라는 애가 이제 힌트가 뭐냐면 피오비탈이 두 개래. 아이고야. 그럼 피오비탈이 두 개라는 건 뭐라는 거지? 전자가 피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피오비탈의 수가 두 개가 아니라 전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 두 개가 들어가 있는 피오비탈의 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닥이니까 1s2, 2s2, 2p 뭔데? 2p 뭐예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러면 2p5가 되겠죠. 뭐예요? 얘. 어이구야. 플로린이네요. 그럼 얘가 플로린이니까 얘가 몇 쪽이에요? 얘는 17쪽이죠. 그러니까 N이 16이 됩니다. 그죠? 플로린 2주기죠. M은 2가 되죠. 그치? 그 Y는 뭐가 되겠어? Y는 얘가 지금 플로린이고 얘가 3주기가 되면서 3주기에 해당하는 뭐예요? 얘가 바로 앞에 있는 16쪽. 누가 되지? 3주기 16쪽. 황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X가 플로린이 되고 Y는 황이 돼. 자, 그럼 답으로 가볼게. X는 플로린 맞고 M 플러스 M 더하면 18 맞고, 원자 반지름 X가 더 크대. 아니에요. 껍데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Y가 3개나 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죠. 답은요 3번이죠. 우선순위는 무조건 사이즈가 커야 된다니까. 알겠지? 전자 껍질이 3개가 있으면 무조건 2주기보다 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시면 2주기 1쪽은 누가 됩니까? 그쵸? 원자 번호 3번 리튬이 돼서, 그 다음에 2주기 17쪽은요
플로린이 되지? 9번입니다. 그 다음에 3주기 1쪽. 너무 많이 했죠? 나트륨. 그 다음에 3주기 17쪽. 누구예요? 염소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원자 반지름은 Z가 가장 크다 그랬는데 원자 반지름은 Y가 제일 큽니다. 일단 주기율표상에서 앞쪽에 위치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더 커요. 틀렸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는 유효액전하가 X가 더 W보다 크대요. 당연히 더 크죠. 왜요? 얘 X는 더 뒤쪽에 있잖아. 그치? 원자 번호가 크니까 핵전하가 더 커지겠죠. 핵전하가 증가할수록 유핵전하도 같이 증가하지? 그 다음에 디귿. 자, 제2가 나왔죠. 그쵸? 그럼 쌤이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랬지. 첫 번째,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 리튬 같은 게 있는 게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예외. 예외가 있는지 2족과 13족의 반직 구간이 있는지 15족과 16족의 반직 구간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얘네들은 커지냐 작아지냐 그런 주기성을 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젯이 Y보다 더 크대. 근데 지금 젯은 여기서 염소가 되는 거고요. Y는 나트륨이 되는 거거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얘네가 이 제1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크냐면 젯이 더 크단 말이야. 근데 제2는 뭐가 돼? 이 그러니까 제2 같은 경우에는 이 더 안에 있는 거를 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젯은 전자를 하나만 떼면 된단 말이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가 지금 젯이 CL이고 Y가 뭐냐면 나트륨이잖아. 근데 당연히 나트륨이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나트륨이 이제 1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제2가 졸라 클 거 아니야. 그치? 엄청 뛰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잘해보면 염소는 일단 제2가 어떠냐면 제1 원래 이온화 에너지 더 작아. 그러니까 Z가 원래 더 크단 말이야. 나트륨이. 근데 제2를 물었잖아요. 근데 제2는 하나를 째꼈잖아. 째꼈으니까 그 다음 걸 째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큰 에너지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Y가 Z보다 더 크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찌됐건 답이 될 수가 없어. 원자과 전자를 생각을 하든 아니면 뭐 얘네들을 제1을 따지든 제2를 주기성을 따지든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4번에 보면 W하고 Z 빗금친 부분에 원자 반지름이 비교를 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걸 찾으래. W가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크죠? 그럼 여기가 W 맞죠? 그 다음에 X가 그 다음으로 크대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원자 반지름이 어찌됐건 X가 지금 W가 여기에서 나트륨이니까 얘가 일단 제일 먼저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크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에서 저거 X가 16족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2족이 나오면은 답이 돼. 근데 얘는 16족이잖아. 저 뒤에 있는 애란 말이야. 비금속이란 말이야. 맞지? 근데 이제 애들이 질문을 해. 쌤 있잖아요. 얘는 3축인데 여기가 X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론 여기에 가서도 답을 찾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뒤에 있는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효액전하가 되게 커. 3족 이상에서. 그러니까 X가 2축이 1쪽으로 될 확률이 된다라는 걸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론 요 세 번째 선지에서 우리가 X가 2주기 1족이라는 거 알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얘네가 16족이야. 그러니까 이제 유액전하가 3족 이상에서 좀 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사이즈의 크기 비교를 좀 따지기가 좀 뭐해요. 그러니까 이제 2주기 1족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알겠지? 무조건적인 건 없어요. 무조건 답이. 그럼 얘가 W야. 그러면은 얘를 딱 보면 나오죠. J가 커. 그러면 X가 1족이 되겠죠. 그럼 얘 X. 그치? 바로 자동으로 또 정해져. 그 다음에 여기가 Y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Z이 되겠죠. Z이 제일 작으니까. 자, 그럼 끝났죠. 자, 기억.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는 Z이 가장 크다. 맞는 말이고 제1 이온화 에너지는 W가 제일 크대요.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제일 작은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 W하고 Z를 비교했을 때 얘가 제일 작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야. zet이 제일 큽니다. 알겠죠? 그 다음 j2가 w가 더 크대요. 이거 당연히 맞는 거 아니야? 맞죠? 왜냐면 원자과 전자를 알 수 있지. 그지? 원자과 전자가 매우 크죠? 엄청나게 깁니다. 이렇게 피치를 찍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에 보면 이주기 원자 x부터 z까지래요. 그 원자과 전자수가 x가 얼마인지 모르고 y도 뭐 z 다 몰라요. 다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이거를 그냥 대입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2주기밖에 안 되니까 리베, 붕탄, 질산, 풀, 네 8개밖에 안 빠져. 근데 얘네가 원자 번호가 얼마씩 뛰어? 플러스 2, 플러스 2 이만큼 뛰죠. 맞지? 그러면은 이만큼씩 뛰니까 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또는 베릴륨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뛸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받았을 때 물론 잘 찾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만큼 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예외가 걸려요. 왜냐면 리에서 뛰던 벨륨에서 뛰던 붕소에서 뛰던 무조건 예외는 걸립니다. 알겠지? 그러면 예외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x가 누가 되는지를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쵸? 일단 제2이온화 에너지가 x가 겁내 크대요. 그러면은 이 x가 제2가 크다라는 건 어찌됐건 리튬이라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여기에 경우의 수는 많이 나와. 한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2가 x가 크기 때문에 이 x를 리튬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제일 빠른 방법이야. 그리고 나서 A의 원자가를 1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예외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앞뒤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판단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에서 x가 리입니다. x가 리가 되고, 그러면은 얘가 원자가가 1이거든? 그 원자가가 3이 되는 애는 누구야? 동소가 되겠죠. 그치? 요거 예외죠. 맞지? 그 다음에 젯은 어떻게 되죠? 얘가 5가 되는 거니까 얘는 원자가 5는 2주기 15족 질소가 되는 거죠. 7번. 그러면 얘도 예외지. 그치? 그러니까 뭐 일단 질소는 냅두고 제2가 x가 제일 크다라는 이 사실에서 이 두 가지의 관계가 걸리질 않는 거야. 맞지?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 전제를 내가 예를 들어 베릴륨이나 뭐 베릴륨 그 다음에 봉소 탄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어. 그러면은 제2이온화 에너지가 이 x가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확실하게 리튬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센스 있게 푼다면 제2가 나오면 쌤이 3가지를 얘기해줬죠. 첫 번째 원전, 두 번째 예외, 세 번째 뭐 얘네들은 그냥 주기성을 물어보는 거냐. 이 3가지만 고려를 해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려요. 그러면 A는 1이 되는 거고요. 땡. 제1이온화 에너지는 젯이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맞죠? 제일 크죠? 어떻게 되니? 위아래, 위아래, 그 다음 뭐예요? 위아래, 위아래가 되죠. 그치? 그러니까 위아래, 여기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죠? 1쪽에는 일단 냅두고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2주기가. 그럼 제1에서 지금 탄소 배붕, 그 다음에 여기가 배붕, 탄, 질 여기죠? 그치? 그러니까 질소가 제일 크죠? 맞지? 그 다음에 Y가 붕소 맞죠? 붕소. 그 다음에 리튬이 좀 작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건 당연하고. 제2를 물었어요. 제2는 리가 클 수밖에 없어. 이건 뭐 고민할 건덕지도 안 됩니다. 원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1이 돼서 1이 되기 때문에 2에서 엄청나게 떠요. 답은 4번이 되고요. 6번으로 가볼게요. 자, 2, 3주기 원소에 대한 어떤 x부터 z까지예요. 근데 얘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 x, y, z을 보니까 삐쭉 이래 돼 있지. 그러니까 738에서 801로 뛰었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인 즉슨 이 가운데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2주기 원소가 근데 이런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 쌤, 얘네가 원자 번호가 연속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어. 그런 말이 없어도.
2, 3, 4면 원자 번호가 연속적이라는 거야. 이런 정도의 센스는 있어야 되겠죠. 2주기 2, 3주기의 원자 번호가 뭐 연속적인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의미를 좀 깔고 있는 거지. 근데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얘가 뭐 3주기인 애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어찌됐건 어떤 예외성,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엄청 다양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2, 3, 4니까 좀 연속적이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응. 근데 그렇게 좀 보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한 게 원자과 전자수가 2, 3, 4죠. 그지? 근데 제1 이온화 에너지가 X가 더 크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얘네가 2족이 되고, 그러니까 근데 아니네.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자, 쌤이 이게 얘를 2, 3족이니까 너무 편하게 보려고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어찌됐건 얘네가 예외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 값을 알기가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값을 외우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2, 3, 4가 이제 원자과 전자인데 얘가 원자 번호가 연속적이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원래는 X가 Y보다 더 커야 돼. 근데 X가 더 작고 Y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얘네가 2족과 13족인데 여기에서 주기가 하나가 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참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가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좀 그쵸? 실제로 이온화 에너지가 뭐 되게 숫자가 비슷해. 그러니까 막 1000대, 2000대 이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주기가 밀렸다라는 걸 이 문제는 간파하는 게 정말 큰 부분이네요. 쌤이 크게 실수할 뻔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자과 전자가 2, 3, 4라고 했을 때 얘네가 무조건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예외라고 생각을 하시되 주기가 다르다는 것도 문제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돼. 이런 조건이 깔렸는데 쌤은 자신 있게 편하게 풀려고 하는 지름길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쌤처럼 그러시지 마시고 얘네가 주기가 바뀐다는 거 꼭 고민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X가 자동으로 뭐가 되겠어? X가 자동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으니까 3주기가 되겠죠. Y는 2주기. 그 다음에 Z는 3주기가 되겠죠. 왜? 2주기보다 작으니까. 맞지? 그러면은 X하고 Z는 자동으로 같은 주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원자 반지름은 X가 Y보다 더 큽니다. 맞죠? 왜요? 얘가 그 껍질이 더 많잖아. 그치?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제3 물었습니다. 제3 물었다라는 건 얘가 원전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 당연히 원자과 전자. 맞죠? 얼마예요? 2잖아.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그치? 얘는 좀 쉬운 듯 하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네요. 주기 판단 문제입니다. 주기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 문제예요. 염소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뭐 리튬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원자 반지름이 일단 WX Y래요. 그리고 이제 원자과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의 주양자수. 이것은 뭐라 그랬어? 원자과 전자가 들어가 있는 주양자수. 주기라고 했죠. 그러면 X가 주기가 몇 주기라는 거니? 3주기라는 거야. 2, 3주기잖아 지금. 얘가 2주기, 3주기니까 얘가 3주기 원소라는 거야. 그러면 X가 3주기 원소니까 X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염소 아니면은 나트륨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X의 후보. 염소 아니면 나트륨. 그러면은 Y의
W의 후보. 리튬 아니면 플로린 들어가는 거 알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은 뭐 원자가 반지름만 비교하면 되겠네. 원래 원자 반지름은 나트륨이 제일 큰데 여기서 W의 후보가 안 걸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에서 W부터 배치를 하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 4개나 되는데 3개밖에 안 된다는 건 뭔가 하나를 제낀다는 소리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W는 누가 될까요? W는 리튬이 되겠죠. 맞지? W는 리튬. 왜냐면은 같은 죽이면서 플로린은 유액전하가 어때? 유액전하가 크잖아. 그치? 그 다음에 X. 그 다음으로 큰 거는 누가 되는 거죠? X? X는 CL이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X가 나트륨 아니면은 나트륨 아니면은 CL이 되는 건데 왜 여기에서 CL이 되는 건지 물어보는데요. 여기에서 리튬이 뭐야? 근데 나트륨이거나 X가 나트륨이거나 CL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전제 조건이 나트륨이 원래는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단 말이야. 근데 W하고 X가 플로린이 되거나 그 다음에 나트륨일 수가 없어. 왜 그런 조건이 붙냐면 여기에서 지금 W 자체가 지금 리튬이죠. 그리고 이게 그런 조건이 왜 성립이 불가능하냐면 W하고 X가 플로린이 W가 일단은 제일 커. 그러면 W는 우리가 리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X하고 Y가 나트륨일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원자 반지름이 W 자체가 나트륨이 원래는 제일 크거든. 원래 순서가 나트륨, 리튬, 플로린 뭐 이런 순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좀 잘해야 돼. 이거는 되게 단순한 거야. 원래 쌤이 적어줄게. 원래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게 나트륨이 제일 커요. 이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큰데 이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나트륨이 안 걸리는 거지. 근데 나트륨이 제일 크단 말이죠. 원자 반지름이. 그럼 나트륨을 집어넣을 수 없어. 그러면 쌤, X 자체를 우리가 나트륨이라고 넣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근데 이미 리튬이라고 우리가 고정을 해놨잖아. 근데 더 큰 게 튀어나와요. 원자 반지름이? 안 되죠.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W가 리튬이 되고 X가 염소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Y가 뭐가 된다는 거야? Y가 플로린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뭐 Z 나머지 찌끄레기 하나가 이제 나트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생각을 좀 잘해야 되는 거야. 봐봐 다시.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게 원래는 나트륨이 제일 커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조건부를 우리가 물고 들어왔는데 주기가 X가 3주기고 W가 2주기란 말이야. 그러면은 W 자체가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데 W에다가 나트륨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두 번째 선지에서 조건이 맞아 떨어지진 않잖아. 그러니까 나트륨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W가 그 다음으로 누가 되냐면 리튬이 되거든. 그 다음으로 대빵이 리튬이야. 그러니까 나트륨 다음이 리튬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리튬을 우리가 이제 집어넣는데 리튬을 집어넣고 나면은 X가 나트륨이 나올 수가 없다고. 왜냐면 더 큰 게 나올 수가 없잖아. 왜냐면 리튬보다 더 큰 게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X가 염소가 되고 Y가 플로린 되고 뭐 젯은 물어보질 않았지만 젯은 그냥 나트륨 찌끄레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Y는 염소가 되지 않습니다. Y는 플로린이고 그 다음에 니은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주양자 수는 X하고 Z이 똑같다. 이거 뭐야? 주기죠. 그러면 X가 3주기고 Z이 3주기야. 똑같죠. 그 다음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은 Y가 Z보다 더 크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애가 Y가 플로린이고 그 다음에 Z는 나트륨이죠. 음이온 반지름이 더 크잖아. 맞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조금만 조심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 18쪽을 제외한대요. 2주기입니다. 그러면 원자 번호가 3번부터 9번까지야.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는 y가 더 크대요. 그러면은 원자 번호가 누가 더 크다라는 소리니 y가 더 크다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어차피 3주기까지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원자과 전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자 번호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리고 원자 번호가 y가 더 큰데 이 원래 제1 이온화 에너지가 x가 더 크대요. 그럼 이 말인즉슨 원래 리베 붕탄질 쌈풀 내 쭉쭉쭉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리베 붕으로 이렇게 꺼지죠. 그치, 꺼지지. 그 다음에 탄질 산 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꺼진다는 건 얘가 원자 번호가 뒤틀려 있다는 거죠. 예외인 구간이라는 거야. 그러면 2족과 13족의 예외, 15족과 16족의 예외가 있어. 근데 원자 번호가 누가 더 크대? y가 더 크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2족이랑 13족 중에 누가 더 큽니까? 2족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15족과 16족이 되는 거겠죠. 원자 번호가 y가 더 크니까. 그지? 그러면 15족과 16족이 되는 애가 누구니? 질소하고 산소. 그러면은 이제 정해졌죠? 그치? x는 뭐예요? 질소가 되고 y는 산소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맞아 떨어지죠. 홀전이 3개고 그 다음에 y는 2개죠. 그러면 이제 뭐 다 끝났습니다. y의 원자과 전자수는 얼마예요? 산소는 6이죠. x의 원자과 전자수는 얼마지? 5죠. 그러면 답은 5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외 구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나오죠. 이렇게 반드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가보면 문제에서 나와요.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여기서 예외가 있죠. 베릴륨, 마그네슘. 2족이 있습니다. 뭔가 연결성은 없지만 2족은 있네요. 근데 뭐 예외를 물어보는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지금 제1이온화 에너지가 x가 y보다 더 크대요. 그럼 일단 제1이온화 에너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제1이 가장 큰 게 누구죠? 제1이온화 에너지 1이 큰 거. 제1이 큰 거는 베릴륨이 제일 크죠? 왜냐면은 2주기가 일단은 제일 대빵이야. 맞지? 그 다음에 마가 크고 나가 크죠. 뭐 이런 주기성을 판단하기는 쉽죠. 그치? 그러면은 제1이 x가 y보다 더 크대. 그러면 x의 후보가 아마도 베릴륨이 되겠지. 그지? x의 후보는 베릴륨인 것 같아. 그리고 제2가 크대. 그치? x가. 그러면 제2가 x가 더 크대요. 근데 잘 생각해봐. 물론 여기에서 베릴륨이 제2가 더 큰 게 아닐 수도 있겠죠. 맞지? 근데 제2이온화 에너지는 여기에서 y가 누구냐면은 y가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제2가 제일 큰 게 누구냐면은 제일 큰 게 나트륨이 제일 크단 말이야. 왜냐면 원자과 전자를 확인할 수 있죠. 그치? 근데 이 제2이온화 에너지가 나트륨이 된다라는 전제를 끌고 가기에는 x가 2개가 겹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원래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가 뭐예요? 2주기가 더 크죠. 맞죠? 2주기가 더 크고 그리고 만약에 좀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이온화 에너지가 x가 베릴륨이라는 게 내가 조금 이제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 세 번째 선지를 좀 끌고 들어와봐. 얘를 보면은 2 빼기 1이 제 시 가장 크다 그랬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제 시 자동으로 나트륨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나트륨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제2라 그래서 x가 나트륨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너네가 이 문제를 만약에 나한테 질문을 한다면 선생님 제2가 제일 크면 어찌됐건 껍질수가 많고 제2가 더 크니까 x가 나트륨이 되질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근데 이미 자료에서 x라는 선지를 같다라고 이미 얘기도 했고요.
얘네들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게 제시라고 따로 기호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 자료 자체 안에서 이 나트륨이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X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이 베릴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그리고 만약에 이제 X 자체를 내가 뭐 마그네슘이라고 설정을 해요. 내가 만약에 마그네슘이 답인 것 같아. 그 Y가 뭐가 되는 거니? Y가 나트륨이 되지.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어찌됐건 자료 자체에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됐죠? 상대적인 색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베릴륨, Y는 마그네슘, Z는 나트륨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원자가 전자수는 X가 제일 크다. 원자가 전자수는 X가 4가 되고 2가 되고 1이 되니까 이거 맞죠? 원전입니다. 그 다음 원자 반지름은 X가 Y보다 크대. 원자 반지름은 X가 Y보다 아니죠. 껍데기가 2개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유액전하는 제시 Y보다 더 크다 그랬어. 유액전하는 젯이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생각을 조금 해줘야 되는 게, 자, 다시 이제 리뷰를 해보면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제1은 베릴륨이 1등이야. 베마 나야. 근데 제2는 뭐가 돼? 원래는 나트륨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제2는 원래 제2는 나트륨이 커. 그 다음에 마가 되겠지. 그지? 근데 이제 나트륨이랑 마그네슘의 어떤 이 관계를 이 XY에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겠지. 그지? 세 번째 Z에 나트륨이 걸려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0번에 넘어가 보면 연속된 2주기 원소의 원자 번호가 연속적이야. 그럼 제1과 제2가 있어요. 원자 번호는 Z가 제일 크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크기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 제1부터. 얘가 연속되면 뭐야? 쭉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커져요, 여기서. Y에서. 그 뭐지? 예외라는 거죠. 맞죠? 예외라는 거야. 그리고 제2가 얘가 엄청나게 크네요.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원자과 전자를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제2가 엄청나게 커. 그럼 둘 중에 하나라 그랬지. 원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예외가 걸리거나. 근데 제1에서 예외를 알아냈어. 누구? 2족과 13족이거나 15족이거나 16족이거나. 근데 이게 2족과 13족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얘가 만약에 15족 16족이다. 얘가 X하고 Y가 15족 16족이다라고 한다면 이 원자과 전자가 제2에서 X가 이렇게 빵 뛸 수가 없어. 그러니까 2족과 13족이 아주 확실합니다. 어떻게? 원자 번호가 연속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15족 16족이라고 하면은 얘가 4번, 5번, 6번 이렇게 된다는 거야. 2죽이니까 4, 5, 6. 근데 4, 5, 6에서 제2가 탄소가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가 미친 듯이 이렇게 뛰어요?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X는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는 1족이 되는 거죠. 그치? 1, 2, 3이 되는 거야. 1, 2, 3. 1, 2,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는 1족이 되는 거고요. 2족이 되는 거고 13족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큰 힌트죠. 그치? 자, 그러면 Y의 원자가는 2다. 그 다음에 A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757보다는 어때요? 좀 A의 값은 1757보다는 크겠죠? 왜 커요? 얘가 큰 이유가 뭐야? 여기에서 지금 제2가 누가 더 여기에서 제2는 붕소가 어떻죠? 더 큰 거지. 베릴륨보다. 맞죠? 원래는 배붕 이렇게 꺼지죠. 그치? 근데 제2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배에서 붕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1757보다 커요. 홀전. X는 1이고 Z는 얼마지? 홀전이 13쪽이면 하나죠. 2P1이 되잖아. 그러니까 답이 다 맞네요.
그지? 그러니까 제2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쌤 이거 설명할 때 뭐라 그랬지? 얘가 만약에 이제 예외가 뭐 있죠? 예외가 2족과 13족, 15족과 16족이 예외로 걸리죠. 그러면 얘가 그 다음의 구간이 13족과 14족이 걸려요.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로 옆 칸으로 밀리는 거야. 옆 칸으로. 그러니까 2족에서 13족으로 갈 때 이렇게 내려가죠. 배붕 이렇게. 근데 그 제2가 되면 이건 제1이고 또 헷갈릴라. 제2가 되면 붕에서 탄으로 갈 때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 다음에 질소산소가 되면 제2가 되죠. 제1이 되면 얘가 질소에서 산소로 이렇게 꺼지죠. 맞지? 예외잖아요. 원래는 질소가 더 작아야 되고 산소가 더 커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가 지금 16쪽, 17쪽으로 밀리죠. 그러면 16쪽, 17쪽. 그러면 얘가 이제 산소, 그 다음에 플로린. 그러면 이렇게 꺼진다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2를 좀 외우시면 좀 좋겠죠. 위아래의 관계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한번 가보면 여기서 기억은 뭐가 될까 이거? 뭐 칼륨 이거 4죽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4죽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는 뭔가 원자 반지름을 말하는 거겠죠? 원자 반지름 3주기. 유액전화도 뭐 그렇고 2주기고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는 아니에요. 이온화 에너지는 제일 작아요. 칼륨이. 원자가 전자수는 얘 1밖에 안 돼. 그럼 다 나가리야 이거. 그리고 니은은 뭐가 되겠어? 니은은 이 경우의 수 볼까? 원자가 전자 6, 3, 2, 1. 1 뭐 맞네요. 이 답 3번이네.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문제를 보면은 원자 번호가 Z가 가장 크다라고 해요. 그리고 제1이 W가 제일 크대. 그러면은 이 A의 값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2, 3주기예요. 2, 3주기. 그러니까 주기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2, 3주기라는 건 WX, YZ에서 뭔가 주기가 아무래도 바뀐다는 거겠죠. 그치? 근데 제1이 W가 제일 크고 YZ이 조금 이제 작은 애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W가 뭐가 되겠어? W는 일단은 W하고 X는 큰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아마도 2주기가 될 거라는 거지. 아니 물론 W가 2주기고 X가 3주기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좀 가정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얘네가 2주기고 W하고 X가 2주기고 YZ이 3주기고 이렇게 뭐 때려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얘네가 만약에 W가 2주기고 X부터 Z까지 3주기라고 하면은 이게 원자 번호가 이게 아마 안 맞을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뭐 그걸 따지고 보면 되니까 뭐 그거야. 따지고 보면 되니까 일단 요렇게 우리가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W의 원자 번호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얘를 무턱대고 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소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가 8번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오죠. 맞지? 근데 주기가 바뀌어요. 근데 주기가 바뀌는데 지금 주기가 바뀌면서 여기에서 원자 번호가 이렇게 커져. 그러면은 요 사이에는 뭐가 걸리냐면은 예외가 걸려요. 그러니까 예외가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산소라고 하면 예를 들어볼게. 그럼 얘가 8번이죠. 그치? 그러면 산소고 얘가 2주기라고 보니까 얘가 뭐야? 플로린 되겠지. 그러면은 8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얘가 OF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 플로린이 산소보다 더 크죠. 맞지?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올라가는 구간을 고를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100% 예외가 걸려요. 그러면은 예외가 걸리는 구간에서 3주기까지 번호가 넘어가려면은 얘네가 뭐 배붕 이걸로는 안 돼. 왜냐면은 베릴륨이 4번이야. 그 붕소가 5번이잖아.
그러면은 고작 해봤자 4 더하기 뭐 해가지고 그러면 10번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젯을 봐. 10번까지밖에 못 가. 2족에서 아예 끝나버려. 맞지? 그러니까 2족과 13족인 애들이 아니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얘를 2족과 13족의 예외라고 봤어. 그러면은 얘가 벨륨이 될 거 아니야. 배붕. 그러면은 얘가 원자 번호가 4번이 되겠지. 응. 붕소면은 4 더하기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뭐 3주기가 되면은 뭐 이래 되는데 A가 이미 4가 되니까 요게 10번이 되잖아. 그러면 이미 2주기밖에 안 돼. 그치? 이 말도 안 돼. 그러면은 야 네온이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커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예외가 걸린다라고 내가 확신을 했으면 얘네들은 15족과 16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가 질소라고 출발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7 더하기 얘가 2죽이라고 보면은 산소가 되겠죠. 그쵸? 왜냐면은 질소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산소가 더 작으니까. 맞지? 그러면 얘가 1이 되고 그럼 얘가 7이고 얘 누군지 몰라 Y는? 그러면은 젯을 보면 되겠죠. 얘가 13이야. 그럼 얘가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면 얘가 알루미늄이 되면 얘 Y는 뭐가 되겠어? 얘가 이온화 에너지가 알루미늄보다 더 큰 거. 여기에 2족과 13족이 걸리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 2주기 안에서 이제 순서대로 조금 따라가다 보면 답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알겠지? 그러면 자, A의 값은 얼마가 돼서? A의 값은 7이 되고요. B의 값은 1이 되고 C의 값은 여기에서 5가 되죠. 그럼 다 더하면 13이 되겠지. 그 다음에 W부터 Z까지 원자과 전자수가 X가 가장 크다. 여기에서 이제 원자과 전자수가 W가 질소 5예요. X가 6이 되고 Y는 2가 되고 Z는 3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W부터 Z까지 원자 반지름은 Y가 가장 크대요. 3주기 그리고 유액 전하가 제일 작은 거 제일 앞대가리에 있는 거 얘가 되겠죠? 마그네슘.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2점 정도까지 딱 보시면 어떤 공통점이고요. 예외 문제가 엄청나게 쏟아지죠. 그치? 그러니까 예외 문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는 되도록이면 주기성을 그래프로 꼭 그려가지고 나타내시는 게 쌤 생각에는 가장 편하고 가장 빠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애들 막 경기하고 난리 나요. 근데 이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제2로 판단을 하면 그러니까 그래프로 판단을 하면 훨씬 더 쌤이 모든 거 걸고 얘기할 수 있어. 훨씬 더 빨라요.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어서 3점 쌤이 해드릴게요.